자,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에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가장 문제점, 그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면은 바로 이념의 대립일 것입니다. 그 이념의 대립에서 가장 핵심은 누구나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이 공산주의, 즉 사회주의와 이 민주주의, 이 양대 아마 이념의 대립일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의 가장 핵심인데 지금 이것이 한국에 있는 현 상황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우리가 과거, 그다음에 현 시점, 그리고 미래 어떻게 그러면 발전해 나가야 하는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랜 옛날서부터 이제 왕이 다스리던 왕정 시대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것이 이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제 법을 만들어서 이 국민이 다 요즘 말로 하면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누어서 하는 통치 제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가 계속 갔으면 좋은데 우리 인류가 진화 발전을 하다 보니까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모든 그 물질이 풍요롭게 되는데 거기에서 생기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이 뭐냐 하면은 빈익빈 부익부.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또 가난한 사람은 노동력을 이 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힘겨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보완하겠다라고 나온 것이 이제 19세기에 이제 사회주의가 됩니다. 자, 사회주의는 이제 그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나누어 갖자라는 의미가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발 더 나가 가지고 자, 20세기 거의 들어가면서 이제 공산주의가 생기게 됩니다.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이 민주주의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에서 생기는 것을 보완하겠다라고 나온 하나의 이념인데 어찌 보면은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그 아주 좋은 이론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차원에서는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서의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 자, 왕도 아주 훌륭한 왕이 있을 적에는 진짜 백성들이 아주 편안하고 그야말로 공락을 누린다고 할 정도로 좋은 시절이 있지만 또 폭군이 이 왕이 됐을 적에는 아주 사람들을 괴롭게 했죠. 자, 그것을 이제 국민들이 그러한 것을 막겠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이제 민주주의인데 이 민주주의에서도 이제 독재가 생기게 되고 어떤 사람이 그 수장이 되는가에 따라 가지고서 이것이 또 좌우가 또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풍요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오는 또 단점을 이제 보완하겠다 그래가지고 사회주의하고 이 공산주의가 생겼는데 자, 여기에서 가장 큰 단점은 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채택한 나라를 보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있죠. 중국이 있죠. 북한이 있죠. 또 큐바도 있고
또 베트남도 있습니다. 일단은 요 큐바하고 베트남은 좀 힘이 약하니까 이거는 제하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지금 크게 다가오는 그곳은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일 것입니다. 자, 이 러시아, 중국, 북한의 장점도 물론 있지만 이제 단점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수장을 맡은 사람들은 종신제를 자꾸 생각을 합니다. 즉 현대판 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장이 되면은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고의 권력자, 이 공인된 힘을 갖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그 애고를 벗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마음가짐, 정신 상태, 이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성현, 뭐 예수님이나 아니면 부처님이나 뭐 노자 아니면 공자 이런 분들이 만약에 뭐 왕정이건 민주주의건 사회주의건 공산주의건 그런 분들이 수장이 돼서 다스렸다 그러면은 아마 어떤 이론, 어떤 이념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장을 맡은 사람들은 다 그냥 범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에고의 껍질을 벗지 않은 그냥 일반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누가 해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수도를 해서 도가 높은 사람 아니면은 이 영성으로다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 한다면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권력의 욕심을 또 안 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 일반인이 공인적인 권력을 갖다 보니까 이 본인이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종신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의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만 이 장점으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물론 폭군이 있어가지고서 민주주의라는 명목하에 독재를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그래도 있죠. 그런데 이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는 너무나 강력한 파워를 이 왕과 같이 받다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바뀌기가 이 사람이 마음이 좋아져 가지고 아니면 변화가 돼 가지고 내려놓는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 달콤한 권력을 누가 내려놓겠습니까? 자, 이것이 가장 큰 단점이고 또 하나가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 하면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 억압과 통제. 자, 이것입니다. 억압과 통제. 물론 민주주의에서도 없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해는 하실 겁니다. 분명 공산주의가 더 억압과 통제가 심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기 때문에.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우주의 변화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주의 변화의 흐름이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13년도부터 우리 지구는 우주에서도 아주 에너지가 높은 광자대라고 하는 포톤벨트로다가 진입해 들어가면서 강력한 에너지를 받게 되고 그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지금 지구 자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에게도 지금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2013
2013년도부터 7년 주기로 지금 2020년 또 2027년, 자, 2034년, 자, 이렇게 7년 주기로 지구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로부터 받는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지구가 변화가 일어나고 특히 사람, 인류에게도 지금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변화가 이루어지냐 하면은 모든 것은 에너지의 파동, 진동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 진동수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지금 그래프를 그린다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근데 상승 곡선이 너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인류가 느끼기에 요때입니다. 요때. 그래서 산으로다가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돼서 요 꼭지점에 해당하는 것이 2026년, 27년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인류가 체감하는 그렇게 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시기는 이제 차츰차츰 가라앉는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내리막이고, 지구는 점차 차원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차원이 높아지면서 많은 것이 변화가 되는데, 특히 사람은 하늘로부터 강력한 에너지를 받으면서 그것이 사람을 깨어나게 만듭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하늘에서부터 강력한 빛이 이 백회로다가 들어와서 사람 몸 안으로 이렇게 흡입이 되면서 사람 심장 뒤쪽에 그 빛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 빛과 연결이 돼 가지고 그 빛이 자꾸 이렇게 확장이 되고 커지게 되면서 사람의 오라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강해지고 아주 밝은 빛으로다가 자꾸 이것이 파생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직접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본인이 체험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사람은 인체의 비밀 중에 이 폐는 3분의 1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이 3분의 1밖에 사용을 못하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원래 하늘에서부터 받은 몸은 100%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봉인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봉인이 해제가 되면서 차츰차츰 능력이 이제 발휘가 됩니다. 또 사람의 뇌도 그렇습니다. 10분의 1 정도밖에 지금 사람이 사용을 못하게 되는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이제 열리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주가 진화 발전하는 거에 맞춰서 지구가 진화 발전하고 또 거기에 더불어 사람이 진화 발전하게 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7년 주기로다가 바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진화 발전하면서 깨어나게 됐을 때 의식의 영역이 상당히 확대가 되고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냐 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성현이라고 했던 분들 계시죠? 뭐 아시다시피 예수님, 석가모니, 뭐 노자, 공자, 그러면 보통 4대 성인에다가 또 뭐 여러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일단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쉽게 이 4대 성인급에 해당되는 그러한 의식체를 가진 사람으로
이제 앞으로 인류가 점차 깨어나면서 그 정도 수준으로다가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서히 종교도 옛날식으로 이렇게 기복하는 그 종교가 아니고 이제는 존경은 하되 내가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종교도 서서히 통일하게 됩니다. 자, 종교까지 통일되는 마당에 이 이념으로다가 생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북한이건 남한이건 뭐 공산주의를 믿는 사람이건 뭐 민주주의를 믿는 사람이건 누구나 다 의식이 깨어나 가지고 사리 분별을 옛날보다 확연하게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자, 지금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형태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의 그 아주 작은 머리에서 나온 이론으로다가 만들어진 것이 앞으로 21세기, 22세기, 23세기 세세토록 계속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예전과 많이 다르게 되고 급성장하고 급발전하고 진화 발전의 속도가 상당하게 지금 달라지고 있는 이런 형국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당연히 미래에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이 먼저 이 우주의 흐름의 파동하고 잘 안 맞는가 하면은 우선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입니다. 왜 그러냐? 자, 우주는 지금 진화 발전하고 인류도 깨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이 깨어나서 수준이 상당히 높아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지금 억압과 통제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는 안 맞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는 상생수, 상극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주의 파동은 지금 계속 지금 이렇게 진화 발전하고 있어가지고 이 진화 발전과 내가 하나가 되게 되면은 상생수로다가 변해가지고서 모든 것이 이제 원만하게 되고 좋아지게 되고 진화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상극수라는 것은 상생하고 다르죠. 이 조화된 흐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강한 에너지 때문에 이렇게 튕겨져 나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자,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억압과 통제 이것은 너무너무 안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주주의도 100% 완벽하지가 않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완벽하지가 않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순서를 정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먼저 사라지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22세기, 23세기, 24세기 쭉 이 제도가 그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는 아니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은 정치인들 중에 그리고 또 국민들 중에 이 사회주의를 선호하고 또 이 중국을 예전에 뭐 조선시대 때 뭐 중국을 갖다가 이렇게 큰 나라다 해가지고서 뭐 약간 모신다고나 할까요? 거기에 대한 대우를 하던 시절이 물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중국에서도 지금 큰 문제입니다. 뭐냐? 자, 이제 인류가 깨어납니다. 중국도 깨어나요. 중국에서는 그 큰 대륙에
이게 많은 넓은 지역으로다가 이게 소수 민족이긴 하지만 이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깨어납니다. 이렇게. 자, 깨어나게 되면은 깨어나는 그것은 에너지가 굉장히 강화가 됐다라는 것이고 정신적인 힘이 세졌다는 겁니다. 자, 과연 그동안의 중국이라는 그 프레임 안에서 억압됐던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넓은 영토,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성화로다가 그 특성을 살리고자 점차적으로 이것이 힘을 받게 되면서 쪼개지게 됩니다. 5개 나라가 될지 7개 나라가 될지가 몰라요.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거대한 중국이 와해된다라는 것인데, 자, 이렇게 되는 것이 멀지 않았어요. 멀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영특한 국민들이 이 기울어지는 그 에너지를 따라 가지고서 중국을 자꾸 선호해 가지고 이 중국을 마치 뭐 집안으로 말하면은 마치 그 뭐 큰 형님이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그쪽을 자꾸 선호하고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자꾸 따라가게 되면은 그야말로 삼국수로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삼국수가 되면은 이게 조화가 깨진다는 것이고 해가 떠오르는 것이 에너지가 강하겠죠. 해가 지는 것보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분들은 해가 지는 쪽을 자꾸 지금 그쪽을 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이.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자, 소련을 볼까요? 소련은 지금 삼국수에 저는 걸렸다라고 봅니다. 뭐 물론 사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지만, 자, 이것은 하나의 우주의 흐름에서 스스로가 자멸하는 길로다가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 거대한 몸집이 자꾸 위축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흐름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원점으로 와서 우리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민주주의죠. 이 민주주의에 공산주의 쪽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여기서는 공산주의인데 또 민주주의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좀 재밌습니다. 자, 태극 모양인데 이것은 남한 쪽입니다. 이 파란색. 이쪽은 북한이고요. 이 북한 안에도 민주 세력들이 있고 또 남한 쪽에도 공산 세력이 있습니다. 꼭 뭐 세력이라기보다도 그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양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양 한번 보셨을 겁니다. 이 태극 안에 또 작은 원이 있는 이 모양을요. 자,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태극의 형태가 이제는 통일이 돼야 됩니다. 자, 우주는 분열과 통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분열과 통일이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도 지금 분열에서 통일로다가 들어가는 이 시점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남북도 이 태극 진리 능화라 그럽니다. 태극 진리 능화.
태극의 진리가 능히 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태극은 여기가 무극이 되고 여기가 태극이 됩니다. 자, 무극에서 분열해서 태극으로 와서 다시 통일이 돼가지고 또 분열이 되고 무극, 태극, 태극이 반복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태극 모양이 점차적으로 이제 통일점으로다가 와서 다시 이렇게 분열을 향해서 가는데, 자, 요 기간이 바로 문명의 개화기고 새로운 문명이 이제 싹 터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태극 모양에서 점차적으로 나중에는 하나로다가 이제 통합이 되도록 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 남한과 북한의 국민들이 풀어야 될 숙제인데, 자, 북한은 공산주의가 변하고 아주 묘하게 변해 있고, 우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남한 쪽은 민주주의가 아주 변하고 묘하게 변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자, 이것은 전 세계의 에너지가, 양대 에너지가 축소판으로다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이 에너지를 잘 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 진리를 잘 풀게 되면은 이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가 통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가 통일된다고 하면 또 이 어둠의 세력들이 예전서부터 그런 것을 꿈꿨다고를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전 세계를 통일시켜 가지고서 지배를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자, 앞으로는 전 인류가 깨어나기 때문에 이 깨어나는 그 에너지는 그동안의 지배를 받고 착취당했던 그러한 에너지하고는 전혀 다른 에너지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존중을 받고 누구나 진정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제 옛날 분들은 홍익인간이다. 그래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라는 이론과 제세이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결국은 이 우주 변화의 이치와 사람의 이치가 가장 잘 어우러지게 만들어서 이 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도, 지도, 인도가 완벽하게 하모니를 이루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가장 조화가 잘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사람은 공산주의를 믿건 민주주의를 믿건 아무거나 상관없이 사람 몸만 있으면, 존중받는 세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을 인체주의라 그럽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역사적인 흐름으로다가 이 정치 형태가 변화되어 왔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 같이 지금 왕정에서부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다가 지금 대치가 됐는데, 앞으로 그럼 22세기, 23세기에도 그대로 가야 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념으로다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자, 그런데 우주에서 흐름이, 우주 자체가 바뀌면서 하늘, 땅, 사람이 바뀌고 있는 지금의 에너지의 변환점에서 우리가 인류가 깨어나기만 한다면은 이것을 얼마든지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세상, 치상낙원을 만들어 가게 할 수 있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지금. 자, 누구나 존중받는 것이 바로 인체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념, 사상, 종교, 철학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육체만 있으면은
존중받는 세상으로 돼서 그야말로 홍익인간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가리면서 하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것이고 이념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전 인류가 바뀌고 있다고. 전 인류가 바뀌고 있고 깨어나고 있고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의 여기에 지금 묶여 있다 보면은 지금 이 우주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변환 시기를 우리가 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어나셔야 됩니다. 깨어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그 옳은 것을 찾고 그것이 내가 좋고 남이 좋고 모두가 좋은 것. 자, 그러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상 낙원으로 지구는 점차 그 차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그 트렌드에 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내면의 신성을 회복하고 빛을 찾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속에 바라고 있던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이념인 이 양대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이 민주주의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인류가 가야 할 길을 여러분들은 답을 이제 내놓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지구가 바뀌고 있다라는 이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제 깨어나고 있는 인류가 하여야 될 일들을 이제 살펴야 합니다. 자, 지상 낙원을 향하여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이 지구 차원 상승을 함께 이 모두가 같이 해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자,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